지난번에 제가 그 독일 유형학적 사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제대로 된 독일 유형학적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현대사진은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미국에서 주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사나 또 현대 작가들 이러한 그 사진 관련 자료나 책을 찾아보면은 미국의 사진사가 거의 사진사의 세계 사진사 같은 미국의 사진가들의 어떤 리스트가 세계 유명 사진가의 리스트와 거의 비슷한, 그래서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미국이 그 이유는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계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예술은 사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 정치적, 경제적을 따라가는 게 예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은 사실은 사진의 어떤 그 종주국의 대륙이에요. 영국, 프랑스에서 사진은 태어났고요. 사진의 그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어떤 좀 제대로 역할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이제 활약을 했던 게 이제 미국이죠. 자, 그런 그 현대 사진에서 주도했던 미국의 독점에서부터 한 199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독일의 현대사진이 거기에 도전장을 내고 독일의 현대사진이 사진계의 주력 그런 흐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일의 사진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독일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유형학적 사진, 그럼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하고 좀 그런 부담이 좀 있는데, 또 역시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닙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나가면서 유형학적 사진이 무엇인지, 거기에 그 부류에 들어가 있는 사진가들이 지금 현대사진에서의 가장 핵심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작품 세계를 갖고 현대사진을 리드를 하는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독일 유형학적 사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어떤 그 가장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서문을 열었다고 할까요? 그때 우리는 아우구스트 잔더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트 잔더는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독일 사람들을 찍었어요. 민중들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형학부터 얘기를 할게요. 유형학이란 동종, 종류, 같은 종류를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유형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식물도감, 동물도감. 동물도감 보면은 여러분들 포유류만 몰아놨죠. 양서류, 이렇게 종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유형학의 그런 어떤 그 하나의 표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학적 사진이란 유형학을 사진적으로 해석한 거, 그것을 갖다가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유형학적 사진의 그 문은 아우구스트 잔더가 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1910년대, 20년대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농부예요. 젊은 농부. 이렇게 일을 끝내고 읍내에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러 가든지 뭐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들이를 나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아우구스트 잔더는 보통 사람을 찍을 때는 사람 자체가 주인공이 됩니다. 보통 사람을 찍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의 신분,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이 사람이 타켓이에요. 근데 아우구스트 잔다는 아까도 얘기했죠. 유형학으로 찍었다고 그래서 아우구스트 잔다의 그 사진 옆에 보는 텍스트를 보면요. 촬영 연도 몇 년에 찍었나 2015년인가 하는 뭐 16년 연도가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촬영한 지방 어떠한 독일의 어떠한 지역에서 촬영됐는가. 그리고 특이한 게 찍힌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이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사진은 젊은 농부, 이것은 요리사, 벽돌공, 공증인, 굉장히 옷도 여유 있는 고급 옷 같아요. 개도 좀 그런 좀 씨알이 좀 종족이 있는 그런 개 같고, 당시에 공증인도 사회적인 신분이 탄탄하고 경제력도 있는 복서, 뭐 하는 사람들 같을까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뭔가가 기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 사진은 아우구스트 잔더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점검을 하느라고 이 사진 처음 봤어요. 가스 검침원이래요. 근데 재미난 게 이게 그 잔더 집에 가스 검침하러 온 사람을 갖다가 섭외를 해서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집집마다 가스가 이렇게 라인으로 보급이 됐었나 봐요. 1900년대, 10년대, 20년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검침원이 와서 그 집에서, 그 건물에서 쓴 가스가 계량기로 확인을 하고 이제 추징을, 돈을 매기는 가스 검침원입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동물을 갖고 묘기를 벌이면서 수익을 얻는. 이분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직업이. 조금 남루해요. 아까 공증인하고는 조금 좀 비교가 되는 실업자. 실업자라고 명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역, 시골, 작은 역, 영무원들,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아이들, 이거는 조금 아름다움이 막 발생을 하죠. 여태까지 그 사진하고 좀 다릅니다. 재미난 게 중산층 부인과 아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어요. 중산층 부인과 아이. 그래서 아우구스트 잔다는 7개의 어떤 부류로, 섹션으로 나눠서 사람을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수만 장을 찍어요. 수만 장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25,000장에서 3만 점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유리 건판을 사용할 때거든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때까지도 그 원고가 유리 건판이 괜찮았는데 전쟁 이후에 그 화재에 의한 소실로 없어집니다. 다행인 게 1929년에 책을 발견하게 돼요. 시대의 얼굴이라고 해서 원래는 독일말로 이제 그 책 제목이 있는데요. 영문으로 번역하게 되면 Face
오브 더 타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출간하게 되죠. 그 책에 실려있던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일부 프린트된 오리지널 사진하고 대부분의 유리 원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트 잔다는 당시에 독일 사람들을 갖다가 직업별로 분류를 해서 유형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유형학적이라기보다는 유형적으로, 유형에 가깝게, 마치 식물도감 찍듯 동물도감 찍듯. 그래서 등장인물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하고, 그리고 전면이 다 드러나게 하고, 특별한 액션이나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게 하고, 그래서 오로지 자료적인 역할로서만 보여지게, 개인의 개성이 무시되고 자료로서 한 종의 부분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이렇게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